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진짜 스마트폰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요, 이게 진짜 태블릿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다니. 이게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제가 태블릿 리뷰를 해드린 지는 꽤 오래됐죠. 아무래도 가성비 태블릿들이 대부분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직구를 해놓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요게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바쁜 걸 아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배송이 엄청 늦었어요. 그래서 좀 리뷰가 늦었으니까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경에 주문했었던 제품이 이제야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상 태블릿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해요. 그 제품은 바로 얼더큐브 아이플레이 30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플레이 20는 많이 들어보셨었죠? 이 제품이 바로 i20의 후속작입니다. 가격은 아이플레이 20가 약 120달러 선에서 팔렸으니까요, 아이플레이 20보다 소폭? 소폭은 또 아니구나. 50달러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요, 한 40% 정도? 아무튼 대폭 인상된 가격으로 170달러 선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내 쇼핑몰에서는 이 제품 해외 직구로 15만원대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저는 해외 직구로 161달러에 그것도 할인 엄청 한다고 해서 구매했었거든요. 야, 이 15만원대면은 그냥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지 왜 이거를. 후구 흑우 인증했네요 또. 아무튼 한번 열어보죠. 일단 패키징은요, 여기 뭐 줄무늬 막 이렇게 돼 있고 꽤나 딱딱한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게 견고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는 설명서랑 한글도 있네요. 5V EA 어댑터랑 USB A to 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유심 트레이 핀이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죠. 디자인은 아이플레이 20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전작인 아이플레이 20에 비해서요, 좀 카툭티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전면에는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 필름이 붙어 있는데 요걸 떼내도 안에 필름 한 겹이 더 붙여져 있어요. 국내에서 액세서리를 좀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왜 필름 안에 털이 들어가 있는 거죠? 털도 약간 꼬부랑거리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은요,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뽑아놨습니다. 카메라를 덮는 상부 쪽은 LTE 통신을 위해서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을 했고요. 요게 이렇게 엣지 부분이랑 쭉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치고 만듦새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요, 플라스틱 특유의 그 뿌득뿌득하면서 휘어지는 느낌, 그런 게 없을 정도로 견고한 느낌이 들고요. 후면부는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무광틱하게 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깔끔하긴 한데요, 좀 사용하다 보니까 지문이 좀 많이 묻어나는 편입니다. 게다가 또 쉽게 닦여지지도 않아요. 얼룩덜룩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면부도 한번 보죠. 저렴이 태블릿 중에서는 전면 패널 사이드 쪽으로 해서 이게 플라스틱이 디스플레이보다 살짝 올라와가지고 사이에 유격 다 보이고, 요래서 싼마이를 극대화한 제품들도 있긴 한데 이 제품은 마감이 나쁘지 않네요. 이게 플랫으로 정교하게 마감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오히려 글라스를 약간 2.5D 방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올려서 마무리를 짓기는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마감적으로는 진짜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중국산 태블릿도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테클라스트 P20 HD 제품보다도 월등히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면부에는 10.5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세로 모드 태블릿이고요. 뒷모습 역시 그렇게 생겼지만 전면 카메라도 세로 모드 기준으로 상단에 박혀 있습니다. 후면은 800만 화소 AF 카메라, 전면은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찍은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특별히 카메라가 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전작 아이플레이 20나 P20 HD에 비해서는 카메라 품질이 확실히 좋습니다.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굳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영상통화, 화상회의용으로도 급할 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전면 카메라 옆에는 조도 센서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도 센서의 광량 인식이 된 다음에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을 할 때요, 동작하는 UI가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원래 보통은 조도 센서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가리게 되면은 서서히 디스플레이 밝기가 줄어들다가
다시 떼면은 주르르륵 올라가게 UI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잡으면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밝기 조절이 한 번에 스르르륵 이래요. 물론 손으로 직접 잡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 광량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제대로 작동하기는 할 것 같은데 UI가 좀 직관적이지 않고 살짝 허접한 맛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258mm, 세로 158mm, 두께는 8.5mm로 측정이 돼요. 카메라 부분도 이렇게 플랫하게 눕혀놓아도 전혀 덜그럭대지 않을 정도로 카툭 튀는 없는 편이고요. 베젤은 상하단이 15mm, 좌우측은 8mm 정도로 상대적으로 상하단 베젤이 좀 광활하게 느껴집니다. 무게는 519g이에요. 생김새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두께는 꽤나 얇은 편이라서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단에는 오디오 콤보 단자, 마이크 구멍이 있고요. 좌측면에는 유심과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다운 버튼이 있어요. 근데 심 트레이를 요걸 빼보시면은요 좀 부러질 것 같이 너무 빈약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또 이게 사이드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는데 이 심 트레이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 재질과 이질감이 좀 느껴져서 피트하게 안 맞고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전원키와 볼륨 업 다운 버튼은 상대적으로 유격도 없고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게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릭감도 꽤나 나쁘지 않아요. 하부 쪽에는 USB-C 타입 충전 커넥터와 양쪽에 듀얼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버전이기 때문에 초기 세팅 시 한국어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한글 U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AP는 B코어 A73 4개, 리틀코어 A53 4개로 구성된 8코어 칩셋 MTK 헬리오 P62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GPU는 말리 G72, 램은 4GB, 스토리지는 무려 128GB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용량마저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256GB까지 SD카드 슬롯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15만원짜리가 128GB.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애플에서 좀 배워야 돼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아직도 64GB를 기본 용량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용량 장사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애플이 아무리 IT 공룡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는 해도 배울 건 배워야지. 이런 거는 중국 친구들한테 좀 배우세요. 팀쿡 형님 아시겠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와이파이는 AC 규격으로 와이파이 5, 블루투스는 4.2 버전을 지원을 하고요. 7000mAh 배터리와 4G LTE 모듈과 GPS 모듈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야, 이제 중국산 저가형 태블릿들은 LTE 모듈이랑 GPS 모듈이 기본 탑재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블루투스 버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나머지 스펙이 뭐 가격을 봤을 때 대단합니다. LTE 같은 경우는요, 중국산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 LTE 서비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밴드가 국내랑 지원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KT망과 SKT망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이지요. 국내 상품 페이지 상에는 일단 U+망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뜰폰에 쓰고 있는 유심이 U+망이거든요. 그래서 삽입을 해서 써봤는데 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됩니다. 게다가 전화 수발신, 메시지 수발신 모두 완벽하고요. 통화 음질 역시 꽤 괜찮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뭐 큰 전화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럼 성능도 한번 알아보죠. 먼저 긱벤치 스코어입니다. 싱글 스코어 280포인트, 멀티코어 점수 1221포인트입니다. 야, A53 8개 넣었었던 아이플레이 20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점수 향상을 보이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점수가 좀 터무니없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는 있어요. 보통 갤럭시 노트 20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65 정도가 싱글이 900점 정도 나오고요. A14 바이오닉을 사용을 하는 아이폰들의 점수가 싱글 기준 1500점 정도 되니까 이거를 요새 나오는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싱글코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만으로도요, 사실 사용성에 있어서는 성능이 굉장히 차이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도 한번 보죠.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접속이 되고요. HD 화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밸런스 모드에서 FPS만 고사양으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뭐 엄청 부들부들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꽤 할만합니다. 그럼 HD 화질로도 한번 해볼게요. 오, 이거 HD 화질도 큰 차이가 없네요. 야, 이 정도면은 할만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아싸, 1킬! 여기서 끝낼게요. 게임은 딱 기분 좋을 때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입니다. 오, 전혀 렉이 없습니다. 저번에 P20 HD에서는요 살짝씩 잡렉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 부들부들해요.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9입니다. 이거 나름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우와, 빠른데? 야, 이걸 제가 지금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야, 너는 앞뒤 안 가리고 빠는구나 이렇게 또 욕을 먹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저번에 P20 H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스팔트나 배그 제가 키려면은 한 5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여유 있게 기다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실행이 되니까 제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야, 아스팔트 9도 렉 전혀 없습니다. 와우, 진짜 이 정도 게임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나이스합니다. 내비로서는 어떨까요? 국민 내비 T맵을 실행시켜 봤는데요. GPS 수신 속도도 좀 빠른 편이고 앱도 부들부들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임 테스트 하면서부터 좀 느꼈었던 건데요. 야, 이거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 아, 자꾸 비교를 해서 미안한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P20 HD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제가 예전에 극찬을 했었던 파이어 HD 10과 비교를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살짝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품질이에요. 하지만 조도 센서의 품질은 상당히 조악하기 때문에 자동 밝기 조절은 안 쓰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최대 밝기 기준으로 놓고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꽤 좋습니다. 훌륭해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께서는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유튜브 앱의 UI가 태블릿의 UI가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원래 태블릿은 가로 모드일 때 화면이 좌측 상단에 나오고 좌측 하단에는 설명이랑 댓글, 그리고 우측에는 동영상 리스트들이 쭉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지금 전형적인 스마트폰 유튜브 UI와 동일합니다. 가로 모드일 때는 전체 화면만 딱 지원을 하고 전체 화면이 아닐 때는 보시다시피 세로 모드로 고정이 돼 있죠. 이걸로 지금 영상을 좀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런데 P20 HD처럼 화질이 조정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용으로 태블릿을 사용을 할 때는 태블릿 UI가 거의 필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트윅 버전의 유튜브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요, 갤럭시 폴드처럼 스마트폰 모드 그리고 태블릿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는지 설정에 가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런 설정은 없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진짜 스마트폰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요, 이게 진짜 태블릿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다니.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새롭네요. 유튜브 앱뿐만 아니라 모든 앱에서 그래요. 네이버 앱 지금 들어간 걸 보시면요, 가로 모드로 안 바뀌죠. 이게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디스플레이 인치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로 태블릿 모드가 지원이 되는데 앱으로 들어가면 그냥 스마트폰 UI입니다. 넷플릭스며 뭐며 모든 앱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해요. 넷플릭스는 SD 화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파이어 HD 10의 설정 같은 게 불편하시거나 앱 호환성 때문에 좀 불편하시다 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동영상 플레이어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태스킹에서는 멀티 윈도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배터리 타임은 유튜브 1080p 영상 1개를 플레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기준으로 7시간 54분, 약 8시간 정도를 버텨줬어요. 배터리 용량이 7000mAh인 걸 감안을 했을 때요, 디스플레이 밝기가 상대적으로 더 밝아서인지 확실히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P20 HD보다 약 1시간 정도 플레이 타임이 적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플레이 타임이기 때문에요,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만하면 충분히 오래 간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스피커의 품질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Think it's empty again. Better fill it up before I go. 이게 인터넷의 소개 페이지에서는요, 인공지능 스마트 사운드 듀얼 박스 스피커라고 해서 엄청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쓰여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들려드렸었던 노래가 굉장히 저음역대가 강조된 노래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사운드 품질은 대충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초저가 태블릿으로 유명했었던 아이플레이 20의 후속작 얼더큐브 아이플레이 30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지난 세대 아이플레이 20랑 비슷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확실히 개선된 AP의 성능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로 인해서 동영상 플레이어로서도 그리고 간단한 게임용으로서도 훌륭한 진보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반면에 너프된 램 용량과 더 무거워진 무게, 특히나 비싸진 가격으로 인해서요, 최저가 태블릿 가격을 봤을 때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보이는 12만 원대에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주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가격은 동결을 하면서 제품만 좋아지면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죠? 제가 욕심이 좀 과한가요? 하지만 초저가 태블릿을 찾는 분들 중에서 P20 HD 제품이 정말 괜찮기는 한데 디스플레이 품질이 뭔가 부족하고 또 마감이 허접한 게 걸림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이 단돈 몇만 원, 한 3만 원 정도를 투여를 하면은 그러한 고민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기를 제시하는 제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